네, 아직은 확인할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우리 시장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더 키우진 않은 채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데요. 바닥 탄탄히 만든 후 먼저 튀어나갈 섹터는 어딜까요? 임종욱의 돌파 트리거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지난달 기아가 사상 최대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신제품 EV3가 실적을 견인한 건데요. 대표님, 당장 기아는 약하던데 예. 그렇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이 될까요? 기아도 참 좋은 종목이고 지금 현재 절대적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아의 EV3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다, 전기차 포비아다, 부정적인 키워드로 이제 충만한 그런 뉴스 플로우 속에서 EV3 판매량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지난 8월 EV3가 약 4,000대 정도 팔렸습니다. 국산 전기차 베스트셀링카로 아주 멋지게 등극을 했고요. EV3 이제 판매량 추이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EV3는 이제 1회 충전 시 최대 약 5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소형 전기 SUV입니다. 상품력이 상당히 뛰어난 대중화 모델로서 이런 그 EV3와 같은 소형 전기차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가 뛰어난 저비용 고효율 전기차 시대가 도래됨으로써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현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배드 뉴스가 제일 많은 업종이잖아요. 네. 굿뉴스 하나만 나온다고 해도 금방 네. 반응할 것 같은데 예. 그 가능성 가장 높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수많은 배드 뉴스의 이제 노출로 인해서 악재가 과하게 지금 현재 주가에 과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미래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덜 되어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이 나름대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바닥권 탈출 초입에 있는 2차 전지 대표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재무 안정성이 경쟁사 대비 뛰어나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이고 장기적인 성장 이슈가 명확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주가가 그닥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종목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작년 그 7월을 뜨겁게 달궜던 그 기업,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다 아는 기업이죠. 양극재 대표주고 대한민국 양극재 트로이카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인데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중저가 전기차 노출도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중소형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될 때 가장 크게 양극재 출하량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사가 기아 EV3 배터리에 양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EV3 외에도 대중화 모델, 상품력 있는 대중화 모델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동사가 수혜를 크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캐즘이라는 아주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한국 양극재 기업 중에서 연간 양극재 출하량이 가장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연간 단위 양극재 출하량은 신규 고객사양, 납품 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아마 15에서 20% 정도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북미 생산 기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인데 이 두 개의 기업의 미국 합작법인 등의 양극재를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캐나다 양극재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모회사는 포스코홀딩스고 포스코홀딩스는 리튬과 니켈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모회사의 비상장 자회사로부터 양극재 핵심 광물을 이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사보다 뛰어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가도 통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Q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이 목표가가 그래도 좀 19만 원 선을 딛고 20만 원대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1차 가격선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 뭐 장기적인 목표가는 나중에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월간 단위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자면은 뭐 1차 목표가 26만 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26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장대한 부분이 발생되면요. 그때 가서 목표가를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목표가는 따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22만 2천 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바닥 딛고 올라오는 가운데 양극재 대표 종목인 포스코 퓨처의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22만 2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발전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이 정부 정책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섹터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태양광 트럼프 네. 트레이드에 좀 눌렸었는데 이제 예. 다시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 온 걸까요? 태양광 시장이 이제 트럼프 정책 피해 분야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침투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AI 혁명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아주 유의미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연동돼서 전력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될 때 가장 빠르게 설치를 해서 전력을 납품할 수 있는 발전원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난 6월에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모듈 관세 유예 조치를 이제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분명히 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 동남아시아 4개국 반덤핑 플러스 상계 관세 예비 판정 결과가 이제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도출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4분기예요. 이 이벤트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성장의 진짜 수혜주를 지금부터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들의 미국 우회 수출 규모가 크게 급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태양광 모듈 재고 하락, 그리고 태양광 모듈 단가 상승에 중장기적인 그림이 이제 확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태양광셀 규모가 이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대규모 태양광 모듈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태양광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네요. 이 트럼프 해리스 좀 상관없이 태양광은 네. 수혜가 전망되고 또 4분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도 관점을 가져보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사실 이제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성장의 진짜 수혜주는 이 종목이죠. 이 종목이 최고 수혜주예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절대적인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하지만 주가는 바닥에 있는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지금 주가가 참 밑에서 힘들게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친구 영망치 캔들이 오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동남아 수입 태양광 모듈 반덤핑 관세 부가의 진짜 수혜자로 볼 수 있겠고, 태양광 모듈 이익 스프레드가 이제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락세의 진정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 판매량 추이가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1분기 대비 2분기 때 판매량이 증가했고 3분기는 또 2분기 대비 판매량이 30-40%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때 동사 대규모 적자 기록했고요. 2분기 때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3분기 때도 적자 폭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4분기 때 잘하면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이 유의미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황을 보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주가 바닥권 탈출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고용 지표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될 경우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투심은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태양광 기업 대표 기업 하나솔루션의 투심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태양광 사업 부분이 성장 엔진이지만 케미칼
케미칼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케미칼 사업 부분은 신증설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국면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중으로 수급 밸런스가 개선이 되면서 적자 폭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때 축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쪽도 2차 전지처럼 업황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편인데 좀 예. 내년엔 적자를 딛고 개선될 전망이라는 점 그리고 또 채팅창에서 보니까 정말 화나솔루션은 겸손한 게 맞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죠.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예, 그럼? 이 종목은 정말 겸손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기술적 분석상 1차 목표가는 겸손하게 27,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시차를 두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22,500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대표 종목 하나솔루션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2,500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